안녕하세요, 드리스입니다. 영상을 올리기 이전에 제 영상에 몇몇 분들이 하루 순공이 어떻게 되냐, 또 해독은 어떻게 했냐, 또 과목별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셔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 합격자 신분도 아니고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점수가 완전 고득점은 아니지만 소시생분들이나 아직 공부 방법이 확실하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올립니다. 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첫 번째, 수험 기간. 저는 2020년 7월 초부터 지방직 시험이 있었던 2021년 6월 5일까지 약 11개월 정도 공부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루 10시간을 목표로 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는 시작부터 빡세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초반 3달가량은 인강만 듣고 복습은 안 했기 때문에 앉아만 있었던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해하면서 공부한 기간은 1회독이 끝나고 영어 하프를 풀기 시작했던 9월 무렵인 것 같아요. 원래부터 올해를 목표로 공부했어요. 사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올해 못 붙으면 1년을 새로운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었고 이런 생각으로 공부에 임했기 때문에 더 절박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과목별 배분. 7월부터 12월까지는 요일별로 과목을 정해놨습니다. 선택 과목 하나, 공통 과목 하나를 세트로 해서 요일별로 골고루 공부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금요일에는 사회영어, 수요일에는 한국사 영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국어 행정법, 일요일은 반유로 정해놨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한국사를 공부했고요. 매일매일 했던 것은 사자성어랑 이거 단어 암기였습니다. 9월쯤에는 하프 모의고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무렵에는 하프 모의고사를 풀고 오답노트를 하는 것도 데일리 공부 플랜에 넣었습니다. 1회부터 시험까지는 부족한 과목에 중점을 주되 모든 과목을 조금씩 건드리면서 공부를 다 했는데요. 이 기간에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공통 과목은 무조건 2시간씩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행정법과 한국사가 암기량이 많아서 필 타가지고 4, 5시간 할 때는 몇 과목을 생략했는데 주로 사회나 국어를 생략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사바사기 때문에 그 자신의 공부 스타일에 맞게 조절해가지고 과목을 정해서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강은 몇 개씩 들었는가? 원래 학원 기강 날짜보다 먼저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학원 시간에 맞춰서 인강을 듣지 않았고 과목별로 1.4배속으로 5개에서 6개씩 들었습니다. 국어나 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는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인강을 들어도 상관없었거든요. 네 번째, 월별 공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7월부터 9월까지는 기본서 인강을 듣고서 10월에 기출 문제집이 나오거든요. 제 기출 문제는 약간 올해 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어가지고 전년도 문제집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10월에 기출 문제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출 인강을 들었고 1월까지 기출을 계속 회독하고 요약서를 회독했습니다. 2월부터는 그냥 아는 내용도 계속 반복하면서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 빼고는. 다섯 번째, 하루 순공. 제 첫 시작 플래너를 보시면 이제 10시간 53분 8시간, 98분, 11시간, 9시간, 7시간, 10시간, 12시간. 처음에는 여유가 넘쳐서 10시간,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시에 일어나서 10시에 기상하기로 했는데 저는 새벽에 공부가 더 잘 돼서 나중에는 오후 1시쯤 일어나서 새벽 6시에 자고 일어난 답이 없는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7월부터는 열품타로 플래너를 대체했는데요. 열품타는 플래너를 터치 한 번으로 자기가 다 알아서 표시해주기 때문에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열품타로 플래너를 대체했고 또 제 열품타 기록을 잠시 보자면 초반에는 10시간 넘게 하는 날이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회독 방법. 기본서는 영어랑 국어만 회독했습니다. 영어는 주로 100포인트 요약노트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걸로 회독을 한 8번은 한 것 같고 또 국어는 이제 기본서를 가장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기본서가 진짜 기본에 충실하고 다른 요약서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생략된 부분이 많은데 기본서는 진짜 딱 필요한 거랑 안 필요한 것까지 다 들어있어서 꼼꼼하게 보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국어는 기본서만 5번 정도 봤고 그리고 한국사는 한수노트만 계속 봤습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3회 정도 모든 문제를 다 다시 풀었는데 맞은 것도 약간 내가 알고 맞힌 게 맞나 이런 생각에 맞은 것도 전부 다 3회독까지 했어요. 근데 한 2회독 정도 전부 회독하고 나면 거의 맞은 것은 이미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3회독까지 전체 회독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회독부터는 틀린 것만 발췌 회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회독할 때는 기아펜을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처음에 기아펜이 몸에 안 좋다는 말 들어가지고 포스트잇에다 첫 번째 회독하고 이랬는데
또 이제 그냥 책에다 쓰기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지우개로 지우고 이러는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기압펜을 쓰세요. 진짜 저는 머리 아프고 이런 것도 없었고 책에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일단 완전 머리가 깨끗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 번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 기압펜이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틀린 문제까지 본 거는 한 10회도까지 한 것 같아요. 7번째, 과목별 공부법. 저는 모두 인강을 공단기 인강을 사용했는데요. 국어는 이선진 선생님 커리를 샀습니다. 저는 문법 기본서를 가장 많이 읽었는데 기본서는 인강을 1회 들은 다음에 기출 문제가 나오기까지 2달 정도 시간이 남아서 띄어쓰기 부분을 한 번 더 들었어요. 띄어쓰기가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혼자서 하기가 싫더라고요. 진짜 예외적인 부분도 많고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띄어쓰기는 한 번 더 들었어요. 띄어쓰기 한 번 더 듣고 2달 정도 시간이 남아서 기본서를 이거 4회독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에 기출실록에 들어갔어요. 기출실록은 문법형만 완강했고 문학은 심심할 때 들었고 독해는 안 들었어요. 기출인강을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기출인강을 독해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강사님께서 중요하지 않거나 국회 8급에 나오는 진짜 완전 지엽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 체크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 체크하고 안 봤어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릴지 모르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효율적인 것 같아요. 기출 문제집 해독도 문법만 3회 정도 전체 해독한 뒤에는 4회독 때부터는 헷갈리는 거, 고유어, 평소에 잘못 알고 있던 외래어 위주로 노트 정리를 했어요. 노트 정리. 노트 정리 보면은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 헷갈리는 거 다 정리하고 헷갈리는 건 또 여기다가 예시도 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작기, 끔찍이, 깊숙이, 나지막히.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 또 진짜 로서 너무 헷갈려가지고 표시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예시도 다 써놨는데 이번에 2번 문제로 그냥 거의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헷갈리는 고유어, 기출문제에 나왔던 외래어, 형태소 분석 이런 것도 다 써왔어요. 나중에는 한 2월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부터는 기본서를 다시 해독했는데 그때는 이제 기출 말고도 기본서에서도 헷갈리는 것들을 다 썼어요. 여기 고유어 중에서 헷갈리는 거. 국어 문제집 중에서 또 추천드릴 만한 게 이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책. 이 책도 저도 유튜브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샀는데 이걸 단권하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여기 한 책에 문법도 있고 또 문법 독해 문학 다 있는 거여가지고 이걸로만 커버하기엔 좀 부족할 것 같고 이거는 저는 독해랑 문학이 문학 개념이나 독해 개념 있잖아요. 막 포럼, 심포지엄, 패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양의 경률, 질의 경률 막 이런 거를 진짜 은근 평소에 잘 안 보게 되니까 모의고사 문제집에 그런 거 나올 때마다 흠칫흠칫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독해는 이걸로 봤습니다. 독해나 문학이 소홀해질 때 요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기본서에 딸려오는 요거 공무원 암기 비법 노트 요거도 많이 사용했어요. 요거는 외래어를 한 번에 중요한 걸 보고 싶다 할 때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요거로 한 번에 이게 3년 반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9장만에 이제 외래어 거의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이 안에 들어있다. 외래어도 있고 고유어도 있어요. 고유. 헷갈리는 두 단어 있잖아요. 비슷한데 헷갈리는 거 그것도 여기 다 있어가지고 이거는 기본에 딸려오는데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자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는 게 한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자성어라도 챙기자는 마인드로 사자성어만 팠습니다. 제가 이거 술술 한자를 2권까지 했거든요. 매일국어 술술 한자. 근데 매일국어만 하고 술술 한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한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공태국어 한자 특강도 들어봤는데 그냥 마지막에 한자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진짜 너무 많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자성어만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사자성어는 대부분 다 외웠는데 선제국어 어플로도 해독했고 기본서 4권에 한자가 있거든요. 그거 사자성어도 봤고 또 여기 선제국어 마무리 정리에 또 사자성어 뒤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어플에 없는 것도 몇 개 있거든요. 그것도 봤어요. 제일 좋은 거는 사자성어는 일단 어플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일단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사자성어 약간 각 잡고 외우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사자성어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국어 경우에는 최근 독해가 굉장히 지문이 길어졌거든요. 이번 시험에도 이제 마지막 문제가 장난 아니게 길더라고요. 그냥 반 페이지를 다 차지해버리고. 그래서 문제 개수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독해 연습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내용 자체가 수능 지문처럼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마지막 문제의 경우에 거의 페이크를 거쳐서 만든 문제 같아서 진짜 심혈을 기해가지고 이제 이건 이거다 이렇게 완전 대조해서 풀지 않으면 완전 헷갈리게 해서 틀리게 만들려고 문제 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원래 독해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서 문법만 판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프린터가 귀찮아서 독해와 산다를 안 했는데 지금 시작하시는 초시생분들은 선제국어 독해와 산다를 꼭 꾸준히 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공무원이 된 친구는 매산비를 추천했어요. 매산비, 그 고3들이 푸는 문제집 있잖아요. 이제 공단기를 수강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매산비 문제집으로 독해를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침반 볼륨 1, 2를 둘 다 했고 봉투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봉투 모의고사는 거의 한 75점부터 90점까지 약간 다 제가 점수 따는 다양한데 일단 나침반의 문제집 중에 나침반에 근데 좀 한자가 많아요. 한자 문제가 많아서 한자가 한 3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진짜 점수 다 깎아먹고 진짜 이거 풀면서 그래도 한자는 한자니까 이러면서 약간 합리화를 하긴 했는데 이건 좀 어렵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어려웠어요. 한 70점대도 많고 90점대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점수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 두 개는 오답 노트는 그냥 책에만 틀린 거 고치고 왜 들었는지 아는 정도만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보진 않았어요. 2월부터는 국어 기본서를 한 번 더 정독하면서 이 끝에 다 채웠어요. 정률, 겸양, 관용 이거 제일 몰라가지고 이걸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나중 되면 문법은 좀 알겠어도 독해 부분의 그 앞부분 있잖아요. 무슨 오류, 순환 논증의 오류 막 이런 게 진짜 헷갈려요. 저는. 아무튼 영어는 진짜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과목입니다. 토익 베이스는 700점대였고 이동기 선생님 커리를 탔습니다. 공시는 영어 단어가 진짜 스트레스인데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과 일상생활에 전혀 쓰일 것 같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단어집은 이동기 복화 3촌 요거 사용했고요. 요거 이걸 사용했는데 전체가 데이 100까지 있거든요. 하루 3개씩 매일매일 공부했어요. 그러면 90단어씩 있잖아요. 그러면은 3회독까지는 3일치씩을 했고 4회독 정도가 되면은 데이 5씩 공부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아는 단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모르는 단어만 표시해가지고 모르는 단어만 외우다 보니까 가속도가 붙는데 마무리 무렵에는 이제 데이 20씩 봐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유의어나 반의어가 밑에 있는데 그것까지 보면은 진짜 못 외워요. 유의어나 반의어가 진짜 밑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까지 하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머리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과감히 포기했고 대신 동기쌤이 하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간에 설명해 주시거든요. 주요 단어. 진짜 공시에 많이 나왔던 단어. 그거를 계속 알려주시는데 그것만 봤어요. 유의어 반의어는. 근데 그것도 진짜 양이 많아서 그것만 봐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것 같아요. 문제집 있잖아요. 기출문제집. 공무원 유형별 영어 기출문제집. 어휘 생활 영어 이 편을 이제 인강 들으면서 강사님께서 유의어 반의어 이런 거를 적어주시면 다 받아줬고 이제 3천 복화에서는 유의어 반의어 안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유의어 반의어를 공부했습니다. 9월쯤에 개강한 하프 모의고사는 인강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인강을 들으면서 강사님께서 가지쳐 주시는 단어들이나 문법 포인트가 진짜 좋아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꼭 들었습니다. 10개 중에 4개를 맞는 날에는 진짜 슬프기도 하고 강사님께서 진짜 쉽죠? 이러시면은 정말 슬펐는데 수험생이기 때문에 틀린 거에 대해서 일회비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프는 그냥 감잡기용으로 매일매일 하지 점수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시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좋았던 교재는 문법 100포인트. 문법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건 제일 좋아했고 작아서 휴대하기도 좋고 또 무엇보다 딱 필요한 내용만 적혀 있어서 이 교재만 5번 넘게 회독했습니다. 문법은 이거랑 하프 모의고사만 병행하셔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문법 문제집을 샀어요. 문법이 제일 약해서 문법 문제집을 추가적으로 샀는데 처음에 이거 샀고 핵심 문법 700제 요거 샀고 실전 문법 300제 이게 모의고사 직전에 나오는 문제집이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들어가기 무서워가지고 요걸 한번 사봤는데 어느 부분에 많이 틀리고 또 어느 부분에 약한지 알 수 있었던 문제집인 것 같아요. 영어의 경우에는 기출을 회독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서 단어 기출만
유의어, 반의어, 강의 시간에 언급한 것 위주로 5번 정도 보고 독해는 회독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동기쌤 모의고사 볼륨 1과 봉투 모의고사를 풀어봤어요. 이렇게 생긴 거 실전 동영 모의고사랑 실전 체감 모의고사. 이거는 진짜 문제집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문제집이 따닥따닥해서 진짜 문제집 같거든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처음 풀어봤을 때 55점 나와가지고. 근데 물론 시간에 30분 맞춰놓고 20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15분 안에 10문제를 푸는 거랑 30분 안에 20문제 푸는 거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워요. 진짜 30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집의 난도가 무섭거나 자신감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은 하프 모의고사를 2개씩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나 자신에게 자극을 주겠다. 어려운 문제 풀어보겠다 하면 이거 풀어보시고. 그리고 까먹을 뻔했는데 이동기 선생님 유정의 특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한 시험 보기 2달 전인가? 그때쯤 나오거든요. 최빈출 어휘가 있고 이거 포인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한국어에 다 들어있거든요. 아무튼 이 교재 완전 추천입니다. 한국사는 운동균 선생님 커리를 탔는데 계속 내용을 반복해 주셔요.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안 외워질 수가 없고 또 기본서는 인강 한 번만 듣고 기출로 넘어갔습니다. 몰라도 그냥 기출로 바로 넘어갔어요. 저는 기출 진짜 양이 많거든요. 이거랑 이거 두께 올려. 이걸 3회독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르는 내용은 워드로 작성해가지고 그 워드 파일만 읽었어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문제집도 풀었는데 새로운 문제집을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다른 강사님 문제집을 했는데 고종훈 강사님의 한국사 동영 모의고사 1, 2를 풀었는데요. 일단 난이도가 적절하고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을 때 저는 문제집 푸는 걸 좋아해가지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싶을 때 문제집을 풀었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 판서 노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한국사에서는 이걸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뭐 냄새가 나요. 진짜 이게 그냥 혼자 해독해도 괜찮은데 4분의 1 특강이라고 이제 4분의 1로 줄여주는 특강이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해독하고 나면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확실히 느낌이 삘 오거든요. 이제 뭐가 중요한지 위주로 해독하시면 좀 빨리 해독할 수 있고 저는 이제 해독하다가 이제 너무 질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석기 마스터가 된단 말이에요. 구석기 부분만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뒤에서부터 다시 해독했어요. 뒤에서부터 외우면은 공부할 때 질리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 는 점. 강사님께서 이제 지역사하고 인물사만 싹 정리해주시는 특강도 하시거든요. 그런 거 꼬박꼬박 챙겨들었고 계양기 파트부터 인물사가 이제 머리 터지도록 복잡한데 이걸 들으면 한 번에 정리되는 느낌 들고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 암기법은 동균쌤 유튜브에서 1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어이가 없는데 외워져요. 그래서 이건 시험 직전에 딱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균쌤 문단속은 교재는 사지 않고 프린트를 파일로 주시기 때문에 부담없이 시험 직전에 문 닫고 가신다는 느낌으로 인강 들었는데 괜찮았습니다. 8번째, 건강 챙기기. 공시생으로 오랜 시간 빵대기 붙이고 공부하려면 체력이 정말 중요하단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많이 찾아봐서 임팩타민이라는 비타민이랑 오메가3를 처음에 사 먹었는데 처음에만 먹고 그 다음부터 안 먹었습니다. 그런 걸 잘 챙겨 먹는 성격이 아니라가지고 운동도 처음에만 하고 안 했습니다. 9번째, 인강을 다 들었나요? 기본서는 인강을 다 들었고 다른 과목들은 기본서랑 기출 거의 다 들었어요. 근데 원래 인강을 좋아해가지고 인강을 거의 들었는데 안 들은 인강은 영어, 독해 안 들었고 동영 모의고사는 거의 다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과목들은 해설지로 커버가 가능했고 동영 모의고사는 이제 기출처럼 중요한 걸 찝어주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궁금해서 푸는 느낌이어가지고 답지를 보고 오답 체크만 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10번째, 슬럼프 올 때 많은 분들이 슬럼프가 왔을 때 공태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처음 질문 받았을 때는 공태기가 온 적이 있는지 생각할 정도로 약간 지금 미화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공태기가 그때 왔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출 들어가는 기출 저 처음 문제 풀어봤을 때 답 맞춰봤을 때 그때 진짜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틀려서 이 공부가 적성에 안 맞나 생각이 들었고 또 유튜브에 눈물 날 것 같은 하루 어쩌고 저쩌고 하소연했던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저는 꾸역꾸역 공부했는데요. 슬럼프가 올 때 공부하기 싫을 때는 인강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 머리 싸매는 공부는 컨디션 좋을 때 하고 만약에 공부가 너무 하기 싫다 오늘은 진짜 공부가 안 된다 싶은 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약간 내빼고 인강을 들었습니다. 슬럼프라고 손 놓고 놀면은 저는 아는 것도 잘 까먹어서 공부하던 흐름은 맞추려고 인강으로 10시간을 풀로 채운 적도 있는데요. 물론 복습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면은 머리 이제 10분의 1 정도 남거든요. 그래도 공부하는 기분이 들어서 자괴감도 덜하고 이제 어쨌든 조금은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슬럼프 끝날 때쯤에 나머지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더 하면은 이 짓을 또 1년을 더 해야 된다는 마음을 항상 되뇌이면서 공부했습니다. 11번째, 인간관계 스트레스. 공시 준비를 하면서 본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제외하고 남자친구밖에 안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접점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덜했고 인스타그램도 삭제해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일단 나 빼고 다 재밌게 노는 것 같고 재밌게 살고 있고 나만 공부하고 나만 동떨어지고 사회에서 떨어진 기분. 이런 걸 아예 안 보는 게 진짜 답입니다. 처음에 공시를 시작하면서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친구들과 서로 소원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연락할 사람들은 다 하더라고요. 또 가족들의 경우에는 공부한다고 배려를 많이 해줘가지고 스트레스 거의 안 받았습니다. 열품타, 캠스터디. 아무튼 저는 일단 일찍 일어나는 걸 못해서 일찍 기상 미션, 몇 시간 집중 이런 거 할 자신이 없어서 캠스터디는 일단 애초에 시도하지 않았고 열품타만 했습니다. 시험치기 한 달 전. 전년도 전과목 문제를 이제 실제 100분 맞춰놓고 문제 풀어보는 등 약간 실전 연습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해봤는데요. OMR 체크도 해보면서 이제 시간 배분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유튜브 보면은 실제 시험장 소리 같은 거 제공해주는 영상 올려주신 분들 많은데 그거 보면서 미리 그거 틀어놓고 시험 문제를 풀어봤어요. 근데 이게 기출이다 보니까 기출 문제집에서 많이 본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14번째, 합격에 도움이 된 것. 첫 번째는 기아펜이에요. 기아펜 없으면 진짜 무한해독 못해요. 저는 이게 필기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각사각사각사각 소리 나는 것도 너무 좋고 꿀템이 꿀. 두 번째는 라이브 방송 활용하기입니다. 제가 혼자 공부하면은 집중을 잘 못해서 10분에 한 번씩 휴대폰을 막 이렇게 봐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공부하면은 거의 보통 공시생분들이 90분씩 공부를 하시거든요. 9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극도 받고 저도 확실히 집중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또 세 번째, 모든 과목 하루에 조금이라도 보기. 저는 8-4-2-1 학습법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저는 한 과목만 며칠 동안 하고 그 다음 다른 과목 하고 이러면 다른 과목 거의 휘발되어 버려서 저한테는 맞지 않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사바사니까 저처럼 잘 까먹으시는 분들은 시험 보기 3달 전부터는 조금이라도 다른 과목을 건드리면서 최대한 모든 과목을 볼 수 있게 계획을 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Q&A 아닌 Q&A를 마치겠습니다.